그 심리학 실험 하나 소개할게요. 실험 좀 복잡한데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만성적으로 일을 미루는 꾸물이들, 그 아까 자가진단 테스트에 한 25점 받은 사람. 네. 그리고 반대로 5점 받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완전 전혀 꾸물거리지 않는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연구를 해봤어요. 30명은 절대로 꾸물거리지 않는 사람들, 30명은 늘상 꾸물거리는 사람들 이렇게 불렀어요. 궁금하다. 그런 다음에 어떤 과제를 주냐 하면 컴퓨터로 혹시 여러분 그 해보신지 모르겠는데 청기백기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기백기. 청기 올려, 청기 올리지 말고 백기 내려 이렇게 네. 이런 거를 하는데 컴퓨터 버튼도 누르게 해요. 화면에 청기가 올라오면 청기 올려 그러면 청기 누르고 백기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하면 정반응을 하고 틀리면 오반응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조건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보상 조건에는 어떤 조건이냐면 내가 정반응을 할 때마다 연구자가 나한테 보상으로 1,000원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으러 버는 거니까 인센티브를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상받는 조건이 있고요. 반대로 처벌 조건에서는 원래 내가 맡겨놓은 돈에서 내가 틀릴 때마다 내 돈이 1,000원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건 내 돈이 지금 나가게 되니까 지금 위기 상황이잖아요. 네. 강화와 벌이 이제 그렇죠. 네, 있네요. 그런데 보상 조건과 처벌 조건에서 꾸물이와 꾸물거리지 않는 사람이 보이는 패턴이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파란 색깔이 절대 꾸물거리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그 바로 옆에 자주 색깔로 되어 있는 쪽만 그게 꾸물이들이에요. 문제 해결에 걸린 시간이 Y축인데 보시면은 보상 조건 때는 빨간색 사람들이 빨리 풀어요. 다시 말하면 보상 받으면 꾸물이들이 더 일을 빨리 해요. 네. 그런데 처벌 조건에 가면 상황이 반대가 되죠. 처벌 조건에 되면은 오히려 문제풀이에 걸린 시간이 꾸물이가 훨씬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1,000원, 2,000원 뺏기는 순간 에이. 와, 근데 진짜 공감해요. 네,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아니, 이게 내가 그냥 내 능력껏 잘하면 뭐가 더 온다 하면 그냥 기쁜 마음에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뭔가 몰린 것 같고 이게 내가 조금만 하면 뭔가 마이너스가 간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확 받으면서 그냥 안 하고 안 하게 싶어요. 되죠. 그렇죠. 네. 네. 지금 그래서 기억하실 게 뭐냐면 생각보다 꾸물이들은 불안 수준이 높아요. 물론 개인차는 존재하지만 많은 경우의 꾸물이들은 불안 수준이 높아요. 그런데 이 불안한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들면 더 일을 미뤄요. 그렇네. 그러니까 한 가지 우리가 새로운 팁이 뭡니까? 꾸물이를 불안하게 만들지 마라.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 마라. 근데 이제 불안하게 만드는 게 뭐가 있어요? 마감 기한을 들먹이면서 자꾸 야단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너 언제까지 반드시 해야 돼. 지난번은 너 제대로 못했지. 이렇게 위협감을 주게 되면 우리 생각에는 정신 차려 잘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불안해져 갖고 휩싸여서 일을 못하고 그냥 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안 좋은 방법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1조는 꾸물이가 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이 많은데 그들을 불안하게 하는 위협 조건에 집어넣게 되면 이 일을 더 미루게 된다. 그래서 꾸물이가 같이 일할 때는 네. 마감 중심의 언어로 얘기하지 말고 시작 중심의 언어로 소통하라. 자, 그래서 두 번째 오른쪽 그림을 잠깐 설명하고 싶은데요. 이게 버튼 누르기를 하다 보면 계속 실패하잖아요. 실패할 때가 있죠. 연속으로 틀리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 보상 조건에서는 연속으로 틀려봐야 상관이 별로 없어요. 어차피 내 돈 나가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처벌 조건에서 연속으로 틀린다는 건 이거 심각한 위협이잖아요. 네. 띵띵띵띵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니까. 그래도 그런데 그때 꾸물이와 꾸물거리지 않은 사람이 태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연속으로 많이 틀리게 되면 지금 실패를 경험을 계속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꾸물거리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그럴 때 신중한 모드로 돌아섭니다. 왜냐면 연속 틀리니까 생각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답 노트를 만들면서 이게 어떻게 반응하면 내가 이걸 정답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신경을 써서 조금 신중하게 반응하려고 하는데 꾸물이들은 반대로 그렇게 되면 너무 지금 막 위협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눌러요. 생각 안 하고.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게. 지금 에라 모르겠다. 진짜 나다. 맞아. 저는 그냥 몰라. 네, 나 이렇게 몰라. 그렇게 되거든요. 되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돼버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렇게 눌러버리게 되면 충동적으로 막 반응하게 되니까 수행의 질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중고입니다. 꾸물이들 같은 경우에 위협감을 느끼게 하면은 일이 더 미루게 되고 실패가 반복될 것 같은 경우는 되는 대로 누르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이거 뭐 하다가 멘탈이 나가는 것 같아요. 멘탈 나가고 네.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통장 잔고도 나가고. 예, 그렇게 되면 총체적인 난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걸 파국이라고 하나 봅니다. 네. 생각보다 그 파국적인 사고 이런 네. 것들. 근데 그게 한 번 하게 되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랑 관련된 다른 사람도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믿고 제끼게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그러면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면 좋은가? 네, 알려주세요. 또 이렇게 우리가 행동할 때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일이 밀리지 않고 잘할 수 있는가 하는데 저는 이제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떤 일을 하셔야 될 기한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다이어리를 적잖아요. 이렇게 네. 다이어리를 적는데 저는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다이어리 적는데 진심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예요. 네, 다이어리 꼼꼼하게 적고 혹시 그 스티커 같은 거 갖고 계세요? 스티커 이만큼 있죠. 아, 종류별로 이렇게 네. 예쁘게 적고. 네. 네. 생각보다 이 다이어리를 꼼꼼하게 적는 분이 많고 계획도 많이 세우고 뭐 중요한 것도 체킹해놓고. 근데 이제 다이어리를 적을 때 보면 아무래도 이제 뭐 이게 마감 기한 같은 걸 적게 되잖아요. 언제까지 뭐 할 거 이런 거 네. 체크하게 돼 있잖아요. 그때 마감 기한 적으실 때 한 가지 이렇게 팁은 뭐냐면 만약에 뭐 6월 30일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6월 30일보다 이틀 전으로 마감 기한을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6월 28일로. 여유를 좀 두라는 네, 건가요? 이틀이. 데드라인보다 이틀 전을 나만의 마감 기한으로 설정하라. 예,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마감 기한을 너무 딱 맞춰 놓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수정할 밀릴 시간이 수가 있어요. 없죠. 수정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갑자기 장염 같은 게 걸리면 어떻게 돼요? 예상치 않은 일이 맞아, 생기게 맞아. 되면 그거를 기한을 못 맞추는 경우가 맞아. 많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자체를 여기 데드라인 한 이틀 정도는 여유를 두는 것이 되게 행복해지는 중요한 그런 비결입니다. 그래서 데드라인보다 이틀 전을 새로운 데드라인으로 설정하라. 그래서 D-2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선장님 진짜 꼬물이들은요 D-2로 체크를 해야지 해서 다이어리에 그날 해놨어요. 하지만 알잖아요. 진짜 디데이는 이날이라는 거. 그럼 이거를 아주 쉽게 무시할 수도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거죠. 많죠. 만성적 꾸물이는 정신승리하는 거예요. 뭐 내가 지금 저기 적어놓기는 6월 28일로 적어놨지만 아직도 이틀이 더 있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왜 이틀을 말하냐면 생각보다 우리가 이틀의 여유라고 하는 거가 삶에서 행복감을 준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인생에서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는요. 행동하는 15분이에요. 15분. 행동하는 15분. 왜 이게 15분인가? 저는 15분만 하면 이어진다고 봐요. 어떤 일이 시작할 때 필요한 건 15분이에요. 15분은 하면 이어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고 단위를 15분이 아니라 1시간 단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이어리에도 1시간 단위로 적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 일화가 제가 미국에서 이제 학교에 있을 때 동료 교수들하고 이렇게 저 같이 회의를 하면 그때는 휴대폰이 없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다이어리를 항상 갖고 와서 회의 시간을 정해야 되고 이걸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1시간 단위로 되어 있는 다이어리를 쓰고 있었고요. 저 미국인 동료 교수들은 갖고 온 다이어리를 보니까 다 다른 다이어리인 거예요. 보니까 15분 단위로 적게 돼서 다이어리가 이렇게 커요. A4지 형태예요. 예, 우리는 손에 드는 이런 거잖아요. 근데 봤더니 15분 단위로 체크를 하게 되는 거 이게. 그래서 제가 너무 좀 이렇게 잘게 쪼개서 인사 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은 사고 방식이 이런 거예요. 1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60분이잖아요. 네. 60분이면 4개 15분 단위로 보면 4가지의 15분이 있는 거잖아요. 4가지의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1시간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시간을 통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시간을 4가지의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로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시간 관리나 이게 사람이 좀스러운 거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경험적으로 해보니까 15분 정도 어떤 일을 지속을 하게 되면 얘가 계속 이어져 가려고 하는 시동이 걸리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15분 지속하면 그 뒤에는 간다는 게 운동 생각해보면 네. 가기까지는 너무 힘들지만 15분 정도 운동을 하면 사실 그 뒤에 1시간은 그냥 가거든요. 네, 예를 갖다니까 시동이 걸리는 거고. 이제 발동 걸렸는데 하면서. 맞아, 네.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조금 다른 건데 제가 이제 이걸 미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몸이 찌뿌둥하고 이렇게 일어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오케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걸 알지만 이렇게 몸을 일으키기 힘들 때는 특별한 수단이 필요합니다. 진짜 몸이 안 일어날 때 있단 말이죠. 최후 통첩을 하나요? 최후 통첩해야 되는데 아예 최후 통첩 자체를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요. 그때 이제 자기만의, 그건 자기가 발견해야 되는데 자기만의 몸을 일으키는 어떤 구호라든지 몸을 일으키는 주문이 필요해요. 주문. 사람마다 다 개인차가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는 5초의 법칙이라는 책의 저자가 제안한 건데 내가 일어나기 힘들 때 이때 카운트다운을 역순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근데 그때 그냥 하는 게 도움이 아니라 네. 머릿속에 심상을 그려야 돼요. 아. 많이 하는 심상은
우주선이 그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걸 상상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하나 이렇게 때 5, 4, 3, 2, 1 그러면 불꽃이 탁 치면서 올라가는 느낌으로. 예, 그럴 때 5, 4, 3, 2, 1 시작. 하면서 몸을 침대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탁 일어나. 예, 만약에 이제 그 저 상사한테 가서 만나야 되는데 가서 얘기하기 되게 뭐 귀찮아서 얘기하기 조심스럽고 할 때 있잖아요. 이럴 네. 때도 문 앞에서 되게 머뭇거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럴 때도 마음속으로 5, 4, 3, 2, 1 똑똑. 와.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어떤 다른 아나운서분은 상당히 이거를 저 다른 방식으로 응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는 자기 주문을 그 휴대폰에 알람이 울리게 걸어놔요. 근데 이 알람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걸어요. 그러니까 그 음악이 나오는 순간 몸을 일으키는 거를 연합시키는 거예요. 저희 그 5431이라는 게 저희 어머니도 일어나라 오, 5, 사, 4, 3, 2 이러고 팍 일어나시거든요. 예, 그때 이제 상당히 일을 무는 느낌이 있네요. 좀 이렇게. 오, 섬 이렇게. 근데 이게 저 실제로 그거를 이제 심상을 갖고 이거를 시작을 하면 실제로 효과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뭐 구물이 여러 가지 그게 있지만 그 사람마다 개인차는 다 많기 때문에 그거를 뭐 항상 일률적인 방법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이거를 제가 찾아보니까 런던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연구를 했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자기 몸에 이제 좋은 습관이 드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개인차가 크대요. 그래서 시간 관리나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은 한 18일만 연속으로 일을 하면 18일만 연속하면 좋은 습관이 된대요. 2주 조금 넘는 거죠. 2, 3주. 네. 그러면 좋은 습관이 몸에 밴대요. 근데 자기 관리가 잘 안 되는 사람은 254일이 걸린답니다. 그거는 거의 뭐 1년에 한 3분의 2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는 굉장히 얘기예요. 크네요. 네, 그런데 평균은 이게 정확히 말하면 중앙치는 66일입니다. 66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2달 조금 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어떤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려면 좋은 습관이 나한테 새로운 습관이 이게 몸에 담기려면 적어도 2달은 지속하라. 네, 그 동안에 이제 익숙하지 않겠죠. 중간에 시행착오 같은 게 생기겠지만 원래 그 자체를 시작해서 이걸 한다면 뭐 새롭게 시작해서 뭐 또 운동을 한다든지 또 새로운 뭔가를 외국어를 배운다든지 뭐 할 때 2달 정도는 나한테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그게 좋은 습관이 형성된다는 것이 실제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구무리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이게 그 만리장성 뭐 이런 거 하루아침 만들어진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변화나 이런 거를 할 때 너무 멋진 변화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모습에서 완전히 달라진 내가 될 거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라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네, 그게 저는 많은 사람들은 멋진 하나 정도 나한테 성에 차지 않죠. 근데 이 하나를 할 줄 알아야 2개를 하는 것이고 이거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개라도 이걸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해야 된다면 지금 시작해라. 그 시작이 92%다. 네, 시작은 90%.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특히 내가 미루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릴스, 쇼츠 이런 도파민 중독이다 하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나의 도파민 중독을 좀 줄이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될 만한 말씀이 있을까요? 저는 그거를 조금 자기가 이제 그 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 것 같아요. 보는 거라든지 뭐 요즘 특히 뭐 저 릴스나 뭐 쇼츠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알고리즘으로 계속 가게 돼서 중간에 끊지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는 좀 연합을 시킬 때 내가 어떤 뭐 해야 될 일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까지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이걸- 정해놓고. 네, 그거를 자기가 나름대로 그 조절하는 자기하고의 어떤 타협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끌려가게 되면
정말 원치 않은 그런 그 내용까지 다 보게 되고요. 맞아요. 한두 시간, 두 시간이 그냥 가요. 그냥 가버리죠. 네. 예. 예, 그런데 그게 보면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잔상이 계속 남기 때문에 숙명 같은 것도 방해를 해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할 일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얼마 시간 정도를 나한테 인센티브로 주는 건 필요하죠. 아.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도 학생들이 인터넷 중독을 막기 위해서 시간 제한 두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기도 하니까 또 선장님께 추가로 궁금한 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꾸물거린다라고 하는 게 저도 어렸을 때 꾸물거린다는 소리 너무 많이 듣고 진짜 너무 오랫동안 뭐 일을 질질 끈다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어느 순간 이게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다 너무 빨리 쳐내고 막 다 빨리빨리 끝내버리는 성향이 좀 바뀌었거든요. 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어떤 것 때문에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이렇게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그럼요. 이게 그 학습하는 거가 자기 경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어떤 계기가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걸 했을 때 뭔가 나한테 좋은 느낌들이 축적이 됐겠죠. 보통 그래서 많이 얘기하는 게 작은 성공 경험의 축적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 기본 원칙은 뭐냐면 사람들이란 내가 환경을 잘 통제하고 있다고 느껴야지만 행복한 거예요. 환경이 그냥 밀려가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단 방 청소부터 해라. 맞아요. 내 주변 청소부터 해라. 왜냐면 딴 건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근데 그걸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내 주변 환경에 대해서 내가 잘 통제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씩 하는 일이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예요.